동구갑의 유성글 의원입니다. 오늘 밤늦게까지 우리 국무위원들 그리고 기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 그리고 국무위원님 장관님들 또 새로 임명되신 기관장님들 그리고 모든 분들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쪽의 분들은 답변을 하신다. 아직 뒤에는 계신 분들 아직 답변을 한 번도 안 하셨는 것 같아요. 오늘 처음 국회 데뷔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긴장 푸시고요. 편안하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국제 정세가 아주 긴박하게 움직이고 특히 세계 경제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 기획재정부 장관님으로 또 부총리 겸 또 총리 권한 대행을 하시는 추경호 장관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추경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예산 그리고 세제 관련되는 사항을 오랫동안 했지만 지금처럼 세출 쪽도 그렇고 또 뭐 초과 세수 저도 별로 용어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세입 경쟁에 관련돼서 논란이 굉장히 심합니다. 먼저 세입 경쟁 관련돼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보통 이런 이야기를 밖에서 합니다. 1회 추경 때는 말도 없다가 2회 추경 시에 대규모 53조 원 초과 세수 운운은 의도성이 있고 국정감사건이다. 국정감사를 해야 될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추경호 장관님. 네. 국정조사 정도로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까? 그 문제 지적이 있어서 감사를 지금 하고 있죠. 아마 그거 결과 저는 나오면 생각이 정권의 문제라기보다도 사실 1회 추경 때에 저도 많이 지적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큰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GDP가 2,100조 정도 되죠.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GDP 2,100조 원에 경상성장률 6% 하면은 120조 정도 추가로 늘어나는 건데 거기다가 지금 현재 조세 부담률이 20%입니다. 그러면 매년 24조 원은 들어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누진세고 하고 하니까 거기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겠지만 그렇게 봤을 때 지난 작년도에 원래 예산 편성할 때에 344조 원의 세수 실적에 343조 원의 국세 수입을 했는 것은 사실이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금년도 세수 실적이 이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국세 탄성치 하면은 대개 경상 성장률만큼 정도는 평균 증가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금년 예산 편성할 때부터가 사실 잘못됐고 또 한 가지는 세수 추계를 할 때에 과거에도 그랬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건데 될 수 있으면 좀 보수적으로 추계를 해서 나중에 남으면은 문제가 없지만 모자라면은 그것도 더 문제니까 이런 부분도 있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금년도의 초과 세수는 이론적으로 보면은 인플레이션 텍스예요. 사실 인플레이션 텍스입니다. 지금 실질 성장률 물론 3.1%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택 가격 엄청 올랐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인플레이션 텍스예요. 본질적으로 보면요. 물론 작년에 법인세 상당히 많이 법인의 당기순 이익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요인도 간과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해 경상 GDP 성장률이 6.4%가 됐는데
그 실적치를 제대로 저희들이 아마 꼼꼼히 살피지 못해서 결국은 그게 이어서 금년에 세수 이렇게 대규모 경쟁을 하게 된 결과다. 예. 이렇게. 그다음에 세입 뭐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뭐 재원 확보다 이런 차원에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출 구조 조정에 대해서 SOC하고 국방 예산 굉장히 지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제가 좀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삭감했는 거 좀 다 살리자. 누구는 어떤 사업은 살리고 어떤 사업은 죽일 거냐. 다 살리자. 그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출 구조 조정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했죠? 예, 큰 틀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대체적으로 금년에 이제 예산 집행을 1, 4분기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금년까지 예상을 해보니까 주로 불용이 확실시 되는 부분, 연례적 사업 이 부진, 사업 지연, 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거 이런 거 중심으로 일부 삭감들을 했고 그 다음에 규모는 크지 않지만은 이 공무원들 국가기관의 경상경비 이 절감 노력을 또 했다 이렇게. 그 지금 보니까 정책금융 관련돼서 융자 사업 예. 2차 버전이나 이렇게 하고 돌렸죠. 그런 것, 예, 그런 그것도 부분 있습니다. 상당히 있는 거. 예, 예. 연례 집행부진, 착수지형, 여건 변화 반영, 또 공공부문 고통 분담, 예. 또 낙찰 차익 뭐 이런 거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아마 했으면 그런 정도 했을 거예요. 아니면은 저는 전략적 지출 구조 조정이라 해서 제가 만약에 했으면 확 그냥 정리를 엄청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추경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했을 겁니다만 다음에 하실 때는 전략적 지출 구조 조정 하셔야 됩니다. 내년 조금 해갖고는 안 됩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할 아무래도 때 적극적으로. 확 정리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한번 생각하실 거예요? 예, 내년도 본예산 네, 편성할 한번 보겠습니다. 때 적극,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가 채무 관련돼서 이번에 그 예산 제출하실 때 예산 총칙 변경하셨나요? 총칙 안 했죠? 예,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사실 지난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이거 예산 총칙에 국채 발행 규모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 과거에 기획재정부의 모 사무관이 양심선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사실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수는 막 들어오는데 국채는 막 발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예산 총칙에 국채 발행 규모 변경 하셔야죠. 그거는 한번 예. 또 우리 이 간사님하고 상의를 해보고 과거에 그러한 그때 우리 이 신모 사무관 예. 양심선언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 머릿속에는 추워도 그런 상상은 없습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산림청장께 여쭐게요. 산림 헬기 관련돼서 지금 뭐 산불 관련돼서 굉장히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헬기 필요하죠? 네. 헬기 도입합시다. 맞아요. 도입해도 돼요. 네네. 추가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이 산림청 헬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강원도나 경북도 같은 경우에 도에서도 사실은 초동 차원에서 헬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부총리님 이번에 검토하실 때에 예. 산림청 헬기는 100% 국고에서 지원이 되는데 예. 지방자치단체는 50대 50이죠. 예.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질병관리청장님 어디 계시나요? 예. 네. 우리 먹는 치료제 지금 재고 얼마 정도 됩니까? 치료제 90만 명분 정도. 근데 이번에 또 100만 명분 더 하신다고 그래요. 괜찮습니까? 네, 필요해요? 네네. 저희가 가을철, 겨울철에 재유행이 왔을 때 환자 시뮬레이션을 해서 예. 한 중간 정도로 책정한 게 그 정도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러면 네. 백신 지금 보유량 어느 정도입니까? 백신 보유량은 현재 1,400만 회분 남아 있고, 그게 지금 폐기가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폐기량은 얼마 정도 폐기를 합니까? 폐기량을? 3,
38만 바이얼 정도 돼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통일부 장관님, 이런 이야기를 뭐 공개적으로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거로 그래서 생각이 됩니다. 백신이 지금 막 폐기가 되고 있어요. 예. 지금 날짜가 계속 병원에 가면은 백신 접종 가면은 뭐 짧은 거는 한 일주일 이렇게 남겨놔 놓고 접종을 하고 그래요. 지금 4차 접종 지금 뭐 16% 정도 됩니까? 질병청장님? 굉장히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공개적으로 하는 게 어떨지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백신을 포함해서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공개적으로 하면 북한에서 받겠습니까?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전통문 보내는 걸로 그 백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뭐 약품부터 시작해서 그 의료용품들을 뭐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아주-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주 효과적이면서도 은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을 거라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지금 우리 지금 폐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예. 북한하고 합의가 잘 돼서 이 백신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시일이 좀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 폐기 일자가 얼마 안 남은 그런 물론이죠. 백신을 나중에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좀 어려움이 있을 예, 겁니다. 충분한 그 여유가 있는 그런 물량으로 제공을 해야 되겠죠. 다음은 고용노동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장관님 어디 계시죠? 예,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 특고 프리랜서 관련돼서 특고 프리랜서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예? 특고 프리랜서의 예. 뭐 종류라 할까? 지금 현재 직종- 지원받고 있는 것이 이 고용보험에 들어가 있는 분들 자, 지난 그럼 이번에 예. 이번에 그 특고 프리랜서 중 그 대상으로 지원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국외 직종이 지난번에는 제외됐었는데 추가돼서 이번에는 제한 없이 지원을 받게 됐죠. 예. 예. 근데 지금 장관님, 기획재정부 장관님, 이번에 이제 단가를 민주당에서 300만 원을 요구를 했어요. 예. 근데 이 300만 원하고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렇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300만 원 하면 좀 과하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왜 과하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지원해 드렸던 비율 이런 것도 받고 또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달리 또 특수한 형태의 직종에 근무하고 계시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소득 보존용이지 뭐 코로나 예. 직접적인 타격 이거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지원이다 이런 알겠습니다. 차원에서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자들이 지급받는 실업수당 최대액이 일일 하루에 6만 6천 원인데 월 20일 받습니다. 그 계산해보면 한 1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게 고보의 실업수당 최대액보다도 더 많이 받는다는 건 사실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에 관련되는 사항 나중에 최상대 차관님 같이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시간이 다 됐는데 그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님 그리고 국방부 장관님 또 경제부총리께 여쭙게요. 지금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돼서 이게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고 지금 국회에서 물론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어디 계시죠? 예, 원희룡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이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이게 시작이 지금 그거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도 예. 발의를 해서 2013년에 법이 확정이 됐습니다만 그거 말고 지금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네. 근데 왜 가덕도 관련돼서는 100% 재정 지원으로 되고 이 부분은 왜 안 되느냐는 이런 이제 우리 지역에 의견이 많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 기존의 기부대 양여 방식만 가지고는 이게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문제점 때문에 국회에서 이게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정부 차원에서도
이게 이 지역 균형 발전과도 관련이 되고요. 미래의 이 성장 거점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주질의 마지막 의원입니다. 의정부 갑 출신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